내 이름은 윤도현. 올해 68이다. 동네 골목 끝자락에서 작은 수선집을 운영한 지 언 40년째다. 요즘 젊은이들은 옷이 찢어지면 버리지. 꿰매 입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매일 새벽 6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연다. 손으로 바늘을 쥐고 천을 만지는 그 감촉이 좋다.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서. 지갑 속에는 낡은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다. 구겨지고 색이 바랜 지폐들. 누군가는 초라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돈들은 내 손끝에서 나온 땀의 결실이다.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맨 대가로 받은 소중한 돈이다. 아버님, 이제 그만 쉬셔야죠. 제가 충분히 모셔드릴 수 있잖아요. 은행에 다니는 아들 진우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꾸한다. 손으로 일하는 게 내 건강이야.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병난다. 진우는 효자다. 명절 때마다 용돈 봉투를 쥐어주려 하지만 나는 받지 않는다. 자식에게 얻어먹고 사는 늙은이가 되고 싶지 않다. 내 손이 움직이는 한 나는 스스로 벌어서 살 것이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다. 아니, 평범할 줄 알았다. 월말이라 가게에 월세를 내러 은행에 갔다. 통장과 도장을 챙겨 들고 익숙한 길을 걸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니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감쌌다. 대기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양복 입은 젊은 사람들,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로 가득했다. 나만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다. 손톱 밑에는 실밥이 끼어 있고 손등에는 바늘에 찔린 상처가 수없이 많았다. 113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전광판에 내 번호가 떴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나이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어르신,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젊은 여직원이 건성으로 물었다. 모니터만 보고 있었다. 내 얼굴은 보지도 않았다. 월세 입금하러 왔어요. 통장에서 출금해서요. 아, 그러시면 자동이체 하시면 훨씬 편한데요? 매달 이렇게 직접 오시려면 불편하시잖아요. 직원의 말에는 친절함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났다. 마치 왜 이런 간단한 것도 모르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니요. 괜찮아요.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 마음이 놓여요. 나는 정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직원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아주 작은 한숨. 그러나 나는 들었다. 그 한숨 소리가 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다. 아, 나 같은 노인네는 귀찮은 존재구나. 통장에서 30만 원을 출금했다. 월세 25만 원, 전기세 5만 원. 그게 이번 달 내 수입의 거의 전부였다. 손에 쥔 현금 5장이 무겁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 앞을 지나다 문득 아내 생각이 났다. 지연이가 좋아하던 양갱.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아내의 미소가 떠오른다. 도연 씨, 양갱 하나만 사줘요. 딱 하나만요. 아내는 언제나 그렇게 조르듯 말했다. 나는 인색한 남편이었다. 1,000원, 2,000원도 아까워하며 살았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그때 양갱 10개를 사줄 걸. 가게로 돌아와 셔터를 올렸다. 낡은 재봉틀, 실패들, 단추들. 이 모든 게 내 세상이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작업대 위로 스며들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윤도현 고객님이십니까? 오은행 고객센터입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딱딱했다. 네, 저인데요. 고객님, 통장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되어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영업시간에 지점 방문 부탁드립니다. 이상 거래?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 이상한 거래를 할 리가 없다. 무슨 일인가요?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지점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다. 잔액 52만 원. 내 평생의 저축이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내 돈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다.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났다. 지연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도연 씨, 걱정 마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현실은 차갑고 불안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은행 앞에 섰다. 문이 열리기 30분 전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이상거래라는 말은 청천벽력 같았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들어갔다. 어제 그 여직원이 창구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어제 전화 받고 왔습니다. 이상거래가 있다고 했는데요. 목소리가 떨렸다. 애써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불안함이 묻어났다. 신분증이랑 통장 주세요. 직원은 기계적으로 말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내밀었다. 그녀는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 찰칵찰칵. 키보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어르신. 직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잔액이 0원입니다. 네. 귀를 의심했다. 0원? 어제까지 52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52만 원이 있었는데요.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어제 자동이체 신청하셨잖아요? 아니, 나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거절했다고요. 내가 강하게 부인하자 직원은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다. 표정이 굳어졌다. 이상하네요. 시스템상으론 분명 처리가 됐는데 그럼 내 돈은 어디 갔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담당 팀장님 불러드릴게요. 직원이 자리를 떴다. 나는 창구 앞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52만 원. 그게 내 전부였다. 한 달 생활비, 약값, 전기세, 가게 월세까지 모두 그 돈에서 나왔다. 10분쯤 지났을까? 중년 남자가 나타났다. 이름표에는 박성호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윤도현 고객님이시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그는 말을 흐렸다. 전산 오류로 보입니다. 시스템 점검 중에 일부 계좌에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그럼 언제 복구됩니까? 내일, 모레. 그게 본사에 보고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이요? 목구멍이 막혔다. 일주일이면 월세 납부일이 지난다. 약도 떨어진다. 어떻게 버티란 말인가?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이었다. 옆 창구에 앉아있던 젊은 남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에이, 잔액 얼마 된다고 저렇게 호들갑이야. 요즘 노인네들 진짜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아니, 칼보다 더 아팠다. 내 평생의 저축이 얼마 안 되는 돈이라니. 그들에겐 보잘것없는 금액이겠지. 하지만 나에겐 삶 그 자체였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팀장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은행을 나섰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세상은 어둡게만 느껴졌다. 주머니, 속 지갑을 만졌다. 1,000원짜리 3장. 이게 지금 내가 가진 전부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다. 슈퍼 앞을 지나는데 양갱이 보였다. 아내가 좋아하던 그 양갱. 지금은 사줄 수도 없다. 지연아, 나 어떡하면 좋겠어. 중얼거렸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위로해줬을까. 가게 문을 열었다. 재봉틀이 나를 반겼다.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실을 꿰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바늘귀에 실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서랍을 뒤졌다. 혹시 숨겨둔 돈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낡은 수첩들, 영수증들, 그리고 아내의 노트가 나왔다. 표지에는 아내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연 씨에게. 손이 떨렸다.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 이런 글이 있었다. 혹시 몰라서 이 계좌는 숨겨놨어요. 도연 씨가 정말 어려울 때 쓰세요. 통장은 금고 안에 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에요. 가슴이 뛰었다. 금고? 아내가 금고를 갖고 있었나? 옷장 깊숙이 있던 작은 금고가 떠올랐다. 나는 황급히 옷장을 뒤졌다. 금고가 나왔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다. 우리 결혼기념일 508점. 찰칵.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낡은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통장을 꺼내 들었다. 손이 떨렸다. 표지는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다. 아내가 언제부터 이걸 준비했던 걸까? 첫 장을 펼쳤다. 예금주는 윤지연. 아내의 이름이었다. 개설일은 20년 전.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쯤 됐을 때였다. 그때부터 아내는 몰래 돈을 모아뒀던 거였다. 가슴이 먹먹했다. 아내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다. 새 옷 한 번 사입지 않고 외식 한 번 하자는 내 말에도 집에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라며 웃어넘기던 사람. 그렇게 모은 돈이었구나.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지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아침 나는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다른 지점이었다. 어제 그 은행에는 가고 싶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다. 이 통장 조회 좀 하려고요. 오래된 거라. 아, 네. 신분증이랑 통장 주세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 들더니 컴퓨터에 입력했다. 표정이 조금씩 변했다.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 가슴이 또 두근거렸다. 5분쯤 지나 직원이 팀장과 함께 나왔다. 팀장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윤도현 고객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고객님, 이 계좌는 장기 미거래 계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가 3년 전이네요. 3년 전. 아내가 돌아가신 때였다. 그럼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잔액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복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랑 몇 가지 서류를 더 제출하셔야 해요. 그런데요.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다. 얼마라도 있다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텐데. 팀장이 컴퓨터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눈이 약간 커졌다. 4억 3천만 원입니다. 네. 귀를 의심했다. 4억 3천만 원? 4억 3천만 원이요? 네. 정확히는 4억 2,987만 3,512원입니다. 순간 숨이 막혔다. 어지러웠다. 아내가 어떻게 이런 돈을 모았을까? 우리는 평생 쪼들리게 살았는데 혹시 오류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입니다. 원금과 이자가 계속 쌓인 거예요. 팀장이 친절하게 설명했다. 처음 보는 태도였다. 어제 그 은행의 직원들과는 달랐다. 복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신분증, 통장, 그리고 예금주였던 배우자분의 사망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서류 갖춰오시면 일주일 정도면 사용 가능합니다. 일주일. 지금은 그것도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희망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다르게 보였다. 구름이 이렇게 하얗고 예뻤나?
바람이 이렇게 부드러웠나. 가게에 도착해 재봉틀 앞에 앉았다. 서랍에서 아내의 노트를 다시 꺼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도연 씨, 미안해요. 평생 검소하게 살자고 해놓고 사실은 이렇게 숨겨뒀어요. 당신은 자존심이 세니까 돈이 있다고 하면 쓰지 않으려고 할 거잖아요. 하지만 정말 힘들 때가 오면 이 돈 쓰세요. 내가 당신 옆에 없어도 이 돈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 노트를 적셨다. 지연아, 당신은 어떻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았어요.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세상 사람들은 잔액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잔액은 돈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걸.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내의 온기라는 걸. 며칠 뒤 나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겼다. 사망신고서를 꺼낼 때 손이 떨렸다. 아내의 이름이 적힌 그 종이. 차갑고 무정한 종이. 지연아, 이제 당신이 남겨준 마음 잘 쓸게요. 그리고 다시 은행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어떤 얼굴로 나를 대할까? 일주일 뒤 나는 다시 은행을 찾았다. 이번에는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양복을 꺼내 입었다. 아들 결혼식 때 맞춘 옷이었다. 구두도 닦았다. 머리도 동네 이발소에서 깔끔하게 손질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평소의 나와는 다른 모습. 하지만 속은 똑같았다. 낡은 수선집 주인 윤도현.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다.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일주일 전 그날과 똑같은 온도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입구에서 안내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일주일 전엔 그냥 지나쳤었는데 계좌 복구 완료됐다고 연락받고 왔습니다. 아, 윤도현 고객님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녀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저번에 봤던 그 팀장이 나타났다. 윤도현 고객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VIP실? 나는 조용히 그를 따라갔다. 복도를 지나 유리문 안쪽으로 들어갔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 커피 머신, 조용한 음악, 다른 세상이었다. 편하게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폭신했다. 일주일 전 앉았던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와는 천지 차이였다. 팀장이 서류를 가져왔다. 계좌 복구 완료됐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류에 서명하는데 문득 일주일 전이 떠올랐다. 창구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던 날. 그때는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던 직원들. 그런데 말이죠.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요. 창구 앞에서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때는 VIP실이 있는 줄도 몰랐네요. 팀장의 얼굴이 굳었다. 제 얼굴이 일주일 사이에 달라진 건가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진심인지 형식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일주일 전 나를 응대했던 그 여직원이었다. VIP 고객도 오셨나 봐. 요즘 부자들 진짜 많네. 동료와 수다를 떨고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그녀가 보였다. 그리고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나를 알아본 것이다. 일주일 전 자동이체 하세요라고 했던 그 어르신, 한숨 쉬었던 그 손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실례하겠습니다.
팀장을 뒤로 하고 VIP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그 여직원과 마주쳤다. 저기, 고객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번에는 제가 실례를. 괜찮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그냥 시스템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스했다. 주머니 속 통장을 만졌다. 4억이 넘는 돈. 하지만 기분은 묘했다. 결국 세상은 이런 거구나. 돈이 없으면 투명인간, 돈이 있으면 VIP. 사람의 가치는 잔액으로 매겨진다. 그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돈이 나를 변하게 하진 않을 거라는 걸. 나는 여전히 새벽 6시에 가게 문을 열 것이다.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늘을 쥘 것이다. 골목길을 걷는데 슈퍼 주인이 손을 흔들었다. 사장님,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내 통장 잔액을 모른다. 그냥 동네 수선집 아저씨로만 안다. 그게 좋았다. 슈퍼 앞에 멈춰 섰다. 쇼윈도에 양갱이 보였다. 아내가 좋아하던 그 양갱. 하나 주세요. 1,500원입니다. 나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500원짜리 동전을 거슬러 받았다. 손에 익은 감촉, 양갱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새벽 6시에 가게 문을 열었다.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늘을 쥐었다. 통장 속 숫자는 바뀌었지만 내 삶은 그대로였다.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고 나서니 동네 할머니가 서 계셨다. 사장님, 치마 단 좀 줄여주세요. 네,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낡은 치마를 내밀었다.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아이고, 요즘 물가가 비싸서.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지갑을 뒤적였다. 1,000원짜리 5장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 모습에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일주일 전의 나였다. 지갑 속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던 나. 할머니, 그냥 가져가세요. 네? 돈 받아야죠. 아닙니다. 오늘은 서비스예요.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다. 고마워요,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그날 오후 나는 동사무소를 찾았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기부 좀 하려고요. 네. 기부요? 젊은 직원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우리 동네 어려운 어르신들 도와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 있나요? 아, 네. 독거노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 원 기부하고 싶은데요. 직원의 눈이 커졌다. 1,000만 원이요? 네. 매달 100만 원씩 10분에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성함이 익명으로 해주세요. 네. 이름은 필요 없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전해주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다. 지갑 속 1,000원짜리를 만졌다. 여전히 몇 장 안 남았다. 하지만 마음은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수선집 문 앞에 종이를 붙였다.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일합시다. 아내의 필체가 떠올랐다. 지연이는 늘 말했다. 도연 씨,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재봉틀을 쓰다듬었다. 40년을 함께한 동반자. 이 낡은 기계가
나를 살게 했다. 손끝의 감각이 나를 사람답게 만들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지갑을 꺼냈다.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내와 내가 젊은 시절 찍은 사진. 지연아, 나 잘하고 있지?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더라고.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나는 잔액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이었어. 슈퍼에서 산 양갱을 하나 꺼냈다. 아내가 좋아하던 맛.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했다. 그리고 따뜻했다. 마치 아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재봉틀 앞에 앉았다. 내일도 새벽 6시에 문을 열 것이다. 손님을 맞이하고 바늘을 쥐고 실을 꿰 것이다. 통장 속 숫자는 많아졌지만 내 삶은 변하지 않았다. 그게 좋았다. 창밖으로 첫 별이 떠올랐다. 지연아, 오늘도 고마웠어. 나는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다. 주머니 속 지갑이 가볍게 느껴졌다. 하지만 가슴은 무겁도록 따뜻했다. 이게 진짜 부자구나. 돈이 아니라 마음이 가득한 사람. 골목길을 걷는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혼자가 아니었다. 아내가 함께 걷고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